외계인에 대한 호기심, 미지의 공포, 거기다 더 자극적인 기생생물체. 기생체와 외계인은 이미 끝판왕이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나 보다. 우주에서 기생체의 애벌레 같은 것들이 지구로 날아와 인간들의 신체에 스며들며 뇌 부분을 차지하여 또 다른 생물체가 되는 그런 설정인데, 인간의 머리 부분, 뇌 부분을 차지하면 더 이상 예전의 인간이 아니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고로 다 죽어가는 인간에게 그 운 없는 기생체가, 그 기생체 유충이 들어가 인간이 죽어버리면 자신도 함께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죽어가는 인간이 데미지 입은 부분을 치료하다가 그 상처난 자리에 자리 잡은 이도 있었고, 어떤 이는 머리를 차지하려는 기생체의 유충의 공격을 팔로 막아서 머리가 아닌 팔만 기생체가 된 상황이 오기도 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충 상태이지만 별도의 생각이 있고 지능이 있다. 사냥하듯 인간의 머리 부분을 노렸고, 팔에 스며들어간 기생체의 유충이 뇌 부분으로 올라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점. 지성이 생긴 이후 오른손이는 자신의 공생관계인 치니치에게 머리를 차지하지 못해, 뇌를 차지하지 못해 참 안타까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들의 무의식에는 종을 차지하고 종을 잡아먹어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기에 뇌를 차지한 이들은 처음에는 인간들을 잡아먹으며 지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인간들과 어울리며 그 속에 젖어들어 스며들어 살아가게 되며, 간혹 어떤 이들은 번식까지 하게 되는데, 머리 부분을 차지한 기생체, 머리 쪽은 기생체에 의해 변이된 생각하는 근육 덩어리로 변했지만, 머리 이외의 다른 부분, 목 아래로는 인간의 그것이었기에 인간의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까지 경험하는 이들이 생겨나는데, 머리만 차지했다 치더라도 계속 인간의 신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복잡한 신경 다발을 모두 컨트롤해야 할 테니, 그런데다 몸은 인간이니 이 몸이 살아 움직이려면, 죽지 않으려면 심장도 잘 뛰고 전신에 피도 잘 돌고 그래야 할 텐데, 근데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야수에서 아이도 낳고 그랬던 거겠지만, 이들은 동족 포식에 대한 욕구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처음에 막 유충이 들어가 인간의 머리를 차지한 상태에서는 자제력 이런 거 없이 포식자로서의 역할을 똑똑히 하게 되는데, 지능이 낮은 개체, 인간 말고 개의 머리를 차지한 개체가 있었는데, 개의 신체를 차지한 지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었기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능력 또한 있었고, 그렇지만 개들의 뇌를 받아들여서 그런 건지 지능이 인간의 머리를 차지한 기생체에 비해 낮아 보이긴 했어. 아니면 주인공 시니치의 손을 차지한 오른손이가 너무 뛰어난 지능을 보유했던 걸까? 아이러니한 게, 손을 차지한 주인공에 대해 생각해보자. 오른손이는 기생체 유충이 들어가 변이된 새로운 생물체, 주인공의 몸과 분리되어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굳이 인간의 머리 쪽을 흡수하지 않더라도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에 기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식량과 환경만 주어진다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성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의 뇌든 아니든 이들은 인간의 신체를 변이, 자신의 독립적인 모습을 만들 수 있고, 다만 인간의 몸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숙주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만약에 싱크로율이 맞지 않아 자꾸만 부작용이 일어난다든가 뭔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든가 서로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개에게 기생하든 코끼리에게 기생을 하든, 그렇지만 책을 읽을 수 없는, 컴퓨터를 할 수 없는 두 손과 손가락이 발달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누군가 인위적으로 그 생물체를 돕지 않는다면 스스로 지식을 흡수하여 지능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기 어려워 보이네. 외계 기생체가 인간의 머리 부분을 공략한 이유는 인간 신체를 오로지
차지할 목적인 게 분명해졌다. 인간의 뇌를 흡수하여 더 똑똑해지고 뭐 그랬다면 오른손이와 함께하는 주인공보다 인간의 뇌를 흡수한 쪽이 지속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개체가 월등히 지능이 높을 것이고, 그렇게 지능이 높은 존재들 둘 이상이 오른손이와 주인공을 습격한다면 영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을지 몰라. 뇌를 차지한 이유는 인간이 별도로 생각하지 못하게끔 신체를 빼앗을 목적이었고, 이렇게 인간종에게 접근해 신체를 빼앗은 이유는 무의식에 종을 잡아먹어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했잖아. 누군가 지구의 인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생체 유충을 살포했었다고 밖에 안 보이는 게, 기생체가 인간의 신체 일부를 차지하여 머리 부분은 기생체의 변이 개체, 목 아래로는 정상 인간 상태. 자, 번식은 어때? 기생체에게 머리를 흡수당한 인간, 그냥 기생체라고 하자. 이런 기생체들이 실험 삼아 진짜 아이가 생길지 실험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인간 아이를 낳았어. 이때 순수 인간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인간의 모습이 보이잖아. 아이는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보였고 지구상에 흩뿌려진 유충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야. 뭐 당연한 결과겠지. 개의 머리를 차지한 기생체는 개들끼리 야스를 했다면 개가 태어났을 것이고, 인간이 그랬다면 인간이 태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보겠지. 그렇다면 본연의 모습, 기생체 유충, 이거는 어디서 태어난 걸까? 이들은 기생체 본인들의 유충, 원래의 모습을 가진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어쩌면 말이야, 기생한 종을 모두 멸종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 아닐까? 잘 생각해보자. 기생체는 인간의 두뇌 부분을 흡수했어. 하늘에서 내려온 기생체의 유충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런데다 결정적으로 기생체 유충을 생산할 수가 없잖아. 누군가가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스스로 인간들을 감염시키는 공격적인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인간의 머리 부분을 차지하게끔 무의식의 조종을 받는 기생체의 유충? 이게 살포된 거야. 그것도 몇 개 안 되는 개체들에게. 처음에는 지능이 딸리고 인간들 사회의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으나 점차 대놓고 인간을 사냥하는 행위들은 줄어들고, 나중에는 어때? 자신들이 차지한 숙주가 지냈던 직장을 다닌다던가 남편이 되어 지낸다던가 인간들 세상에 녹아 살아가고 있잖아. 심지어 함께 술도 마시고 데이트까지 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래, 인간의 멸종을 주도했다면 이렇게 인간처럼 편안하게 지내게끔 하진 않았겠지. 아닌가? 인간들 무리 속에 들어가 지내면서 고위직으로 선출되어 천천히 세계 각곳의 높은 사람들이 모두 기생체가 된다? 그랬다면, 그런 식으로 인류를 잡아잡서 하실 계획이었다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기생체 유충을 타겟을 정하여 높은 고위직 엘리트 집안의 자녀들에게 들어가게끔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일개 서민에게 기생체가 들어가 인간 몇 잡아먹었다고 뭐 인류가 타격이 있겠냐고. 그런데다 서민에게 스며들어간 기생체는 별다른 영향력 행사해보기도 전에 기생체의 존재를 알아챈 인간들 손에 죽어나갈 텐데, 인간들을 너무 물로 봐서 그냥 적당히 기생체 유충 몇 마리 뿌리면 알아서들 다 잡아먹혀 주겠지 싶었나? 아닐 것 같아. 바다나 강가에서 물고기를 낚는 낚시꾼이나 어부는 잡은 물고기를 최대한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잡힌 물고기가 예를 들어 50마리라 한다면 그 물고기의 천적 한두 마리를 함께 두는 거래. 그 천적 물고기가 함께 있던 물고기들을 잡아먹긴 하겠지. 뭐 먹어봐야 한두 마리 먹겠어. 잡힌 수많은 이 물고기들은 천적을 피해 살기 위해 계속 긴장된 상태를 유지한대. 긴장하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생존 본능 때문에 더 오래 살아남는다고 하더라. 반대로 천적을 넣지 않은 물고기 무리는 긴장감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금방 배꼽을 보이며 죽어간다고 하는데, 신이란 존재는 인간들의 오랜 생존을 위해 그렇게 천적을 이 땅에 내려보낸 게 아닐까? 진짜 멸하려고 했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결론, 기생수의 설정 중 기생체의 유충이 처음에만 등장하고 재차 등장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서 인간들이 오래 살아남기를 바라는 신의 존재가 아니란 인간들의 마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생체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다 기생체들은 인간과 공존하기 위해 인간들의 음식을 먹으며 정인간의 고기가 필요하다면 이미 죽은 사체를 구한다던가, 병원에서 혈액을 구한다던가, 아니면 인간에게 돈을 주고 혈액을 구한다던가, 아니면 인간의 고기 아닌 다른 가축의 고기로 허기짐을 채운다든가, 그렇게 인간과 살아가게 되는데, 물론 자신의 정체를 들키기라도 하면 인간을 잡아먹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하게 되는데, 인간들 중에도 참으로 독특한 성향은 분명히 있잖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생체에게 잠식당한 상태라는 것 뻔히 알면서도 연애를 이어가는 그런, 어쩌면 도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들 또한 생겨날 것이다. 여러 커플들이 기생체와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지. 파트너가 원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피를 적당량 뽑아준다든가, 뭐 그렇게 협의를 파서 함께 생활하겠지. 언제 잡아먹혀 죽을지 모를 일이지만 뭐 그런 걸 두려워했다면 연애는 시작도 못했겠지. 이렇게 인간 세상에 녹아들어 살아가는 기생체들은 외부에서, 우주에서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외계 종족이 지구별을 공격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 어차피 지구의 인간들은 자신들의 식량이기에 그냥 다 전멸하게 방치할까? 자신이 키우는 가축을 공격하는 늑대, 맹수는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가? 그냥 가축 꽁으로 매일 잡아먹게끔 방치하게 되는 거야? 가축을 키우는 목자, 그 주인은 자신의 가축을 공격하는 맹수를 또다시 사냥하게 된다. 그랬다. 지구에 인류에게 기생체의 유충을 뿌린 것은 인류를 번성시킨 신이라 불리는 외계인의 존재였고, 결국 인류의 오랜 존속을 위해 이들에게 보낸 선물이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주사 맞을 때처럼 따갑고 아플 수 있겠으나, 그 외부에 어떤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쳐들어온 무시무시한 이방인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인간들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 쳐들어올 거라 보이는 게, 머리 부분을 차지한 기생체들은 뭐랄까, 그냥 병들은 상태? 인간이지만 감염된 상태, 뭐 이 정도로만 파악하지 않을까? 인간들의 천적이지만 대규모 살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 그냥 인간종들 중 특이한 개체 정도로 파악하고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대량 살포한다던가 하지 않을까?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공격하여 지속적으로 좀비가 늘어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좀비 바이러스는 인간의 뇌 부분을 마탱이 보내서 또 다른 인간을 공격하게 만드는데, 과연 인간의 머리 부분을 차지한 기생체는 그 좀비에게 물리면 좀비처럼 또 다른 인간을 공격하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니라고 본다. 물론 인간의 신체에 타격을 줄 수 있겠으나 좀비에게 물리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그 즉시 자신의 원래의 몸을 버리고 자신이랑 유전자가 가장 비슷한 가족에게 옮겨가서 생명을 유지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비에게 대항하여 아이러니하게도 기생체는 인간족을 지키는 포지션을 취하게 될 것 같은데, 결국 인간이 멸종하면은 기생체는 뭐 먹고 사냐고. 가축을 지키기 위한 노력, 힘든 일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숙명. 자, 정리할게.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과 기생체의 유충이 인간의 머리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겠어? 기생체 유충의 살포는 인류를 멸종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거. 오히려 장기적으로 또 다른 외계인의 침공에 대한 보험 같은 것. 좀비 바이러스의 살포, 이것은 인류 전멸을 위한 것이야. 꾸준히 인간이 서로를 감염시키며 알아서 스스로 자멸하게 될 테니. 그런데다 지구별은 정화되어
깨끗해지는 상태를 유지할 테니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기생체 유충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떠들어 봤는데 오신님의 생각이 궁금하네. 댓글에 남겨주면 좋겠다. 지금까지 괴고리의 세 손가락 TV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